안녕하세요. 저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웃동행팀 김지윤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할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지관 소개,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복지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복지관 소개에 앞서 저희 복지관의 법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 사회복지회가 부천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가톨릭 사회복지회는 까리타스라고도 하는데요. 요 옆에 나와 있는 로고 보이시나요? 네 방향으로 뻗은 불꽃을 상징하는 까리타스 로고입니다. 까리타스는 사랑, 애덕, 자선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사랑 실천 기구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천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42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안정적 재정 기반, 전문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에 개관하여 25년의 시간 동안 한라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기반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화면을 보시면 저희 복지관에 미션이 적혀 있는데요. 이웃의 향기를 소중하게 디자인하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비전은 사회복지 현장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통해 통합과 변화의 선도기관이 된다 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두 번째는 분관, 세 번째는 부천시 다사랑 푸드마켓, 부천시 기초푸드뱅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의 본관은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351번 길 9,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관에는 이웃보듬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은 저희 복지관 분관인데요. 분관은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125 2층 한라마을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관에는 이웃동행팀, 이웃즐김팀, 이웃향기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사랑 푸드마켓, 부천시 기초푸드뱅크인데요. 여기는 신중동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275번 길 19번지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복지관에 대해 소개하다 보면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 활동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나온 표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자원봉사나 후원에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 나온 사진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1년 365일 수시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격려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기간과 연중에는 청소년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 발할 원, 받들 봉, 섬길 사라는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뜻을 해석해보자면 스스로 원해서 나라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발런티어라는 라틴어와 발런타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발런타스는 사랑 또는 자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자선의 라틴어 어원은 까리타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까리타스는 아까 법인 소개할 때 들으셔서 친근하시죠? 이러한 자원봉사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은 의무나 강제가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까 발런티어는 라틴어 발런타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지요? 그만큼 자원봉사의 첫 번째 특징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보수성인데요. 무보수성이란 활동에 따른 어떠한 물질적,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원봉사가 시간을 주니까 무보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이타성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자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바람직해지는 활동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업에 가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해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그 이유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인데요. 지속성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봉사활동이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선행과는 구분되는 지속성과 계획성을 가진 활동을 말합니다. 선행이란 선한 동기에서 남을 도와주는 행동, 곧 대가나 이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선행 그 자체를 보람있는 것으로 여겨 남을 도와주는 착한 행동을 말합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대상자를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에 능숙해져서 더 좋은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남을 돕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봉사하는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활동보다는 단체나 조직을 통한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준비, 세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수칙. 위의 3가지 자세는 자원봉사를 실시할 때 꼭 알아야 할 자세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니 우리 같이 3가지에 대하여 크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입니다. 1번, 자원봉사자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번, 자원봉사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 함께 일하기를 즐겨야 한다. 3번, 자원봉사자는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4번, 활동 전에 먼저 가족이나 직장의 이해를 얻는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준비입니다. 1번, 능력에 맞는 일감과 역할을 맡는다. 2번,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3번,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4번,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5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봉사한다. 6번, 끊임없이 공부하여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수칙입니다.
1번 약속을 잘 지킨다. 2번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한다. 3번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4번 활동의 한계를 그어야 한다. 5번 활동 기관이나 대상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킨다.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개인정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개인정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의 뜻은 옆에 나오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해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자원봉사자 신청서 작성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개인정보 보호. 신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안내. 옆쪽에 나온 표를 보시면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 자원봉사자 신청서 뒤편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수집하는 목적은 자원봉사 활동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수집하기도 하고요. 자원봉사 실적 등록, 자원봉사 관련 행사 및 기관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봉사활동 인증 관리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관 홍보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문자 메시지나 SNS 발송, 복지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홍보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의 의미와 개념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도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의 개념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복지관 이용자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은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 2번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 3번 서비스 이용 단계, 4번 서비스 종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는 기관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 이용에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여 큰 어려움 없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용자분이 저희 복지관에 처음 오셨을 때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자분에게 저희 복지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이용 초기 단계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받게 될 서비스에 대한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 단계인데요. 모든 사람은 의식, 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복지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 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접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는 공간에서 상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종결 단계입니다. 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결정했듯이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랑 함께 알아봤던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이고요. 이상으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